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뭐 주식시장만큼이나 또 뜨겁고 관심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요. 사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물밑에선 상당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요. 예, 네. 뭐 정중도인 것도 같고 움직이는 것도 같고 부동산 시장에 지금 며칠 된 겁니까? 오늘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까? 이게 딱 일주일 지났네요. 네네. 이제 보궐선거가 일주일 지났는데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안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이제 공약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언했고 네. 실제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상계동이나 목동이나 뭐 재개발 지역들, 노량진이나 이런 지역들이 저도 이제 현장 체크를 해보니까 네. 매물이 하나도 없고요. 막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자칫 좀 걱정은 돼요. 이게 괜히 또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 봄, 겨울 1월 달부터 한 3월까지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4월부터 다시 이제 일부 좋은 지역들이죠.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한강변 지역들이 다시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 반응이 다른 지역까지 또 이게 풍선 효과를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이제 뭐 일부 좀 호가를 떨어뜨린 매물도 나온다고 들었고 네. 전세값도 뭐 더 이상은 상승은 단기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당장 선거 이후에 재개발 시장 이런 쪽은 핫하게 좀 반영이 되는 거군요. 뜨겁게 그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규제도 네네. 많고 뭐 사업성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혀 있다가 이걸 전면 완화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덜썩덜썩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 시장이 얘기를 하셨고 오 시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시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하고의 스텝을 맞춰야 되는 거고 지금 또 서울시장의 임기도 4년이 아니다. 남은 네. 기간 동안 이런 거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들곤 하는데요. 네.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재개발 대상 지역, 재개발 지역으로의 강세 흐름은 앞으로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실 냉정하게 좀 바라보면 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네. 층고 35층 완화 그 정도는 뭐 가능하겠지만 네, 네. 도정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네. 전면적인 완화를 안전진단만 예를 들더라도 안전진단은 국토부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1차 안전진단은 지자체에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목동 같은 경우도 11단지, 9단지가 안전진단 1차가 조건부로 통과하고요. 2차가 떨어진 이유가 국토부에서 이걸 막았기 때문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안 해주면 끝인데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전진단은 국토부에서 키를 쥐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른 것도 서울시 의회도 90% 이상이 또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장이라는 상징성, 네. 임기가 1년 한 3개월인가요? 1년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연임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연임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08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이제 버블 세븐 집값이 빠집니다. 거품이 빠지면서 대치동이든 분당이든 집값이 빠졌는데 유일하게 오른 지역들이 바로 버블 세븐이 아니라 한강 르네상스 지역들. 네.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한다고 해서 압구정, 반포, 잠실 뭐 이런 지역들이 하락 없이 2011년도, 12년도 서울 집값이 바닥이었는데 한강 르네상스 지역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발 심리에 대한 학습 효과? 그래서 이번에도 한강 르네상스 시즌 2까지 이어지게 되면 한강변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굉장한 탄력을 받지 않지 않을까.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간과할 수는 없는 게 정부도 뭐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처럼 뭐 꽉 묶어 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공급 늘린다고 하면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도 다시 옛날 것도 꺼내 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맞물려 가지고. 그럼 공급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는 지금 공급을 늘려서 다시 집값을 잡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큰 방향을 좀 선회한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LH 사태 때문에 뭐 3기 신도시 되겠어? 공급 차질 우려도 좀 있더군요. 예. 일단 뭐 정책 자체 방향 자체는 이미 턴을 했고요. 이제 예. 공급으로 방향을 바뀌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사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더라도 예. 공공이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의 차이지 이게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여당, 야당, 뭐 서울시, 정부의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제 민간 규제를 풀겠다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과연 그러면 공급이 제대로 되고 주택 문제가 진짜 공급만이 문제냐라고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LH 사태로 이제 공공 주도 공급이 제대로 되냐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상기 신도시는 된다라고 봅니다. 네. 상기 신도시는 굉장히 쉬운 방식이거든요. 토지를 그냥 수용해서 수용하고 그냥 개발을 하면 되는 방식인데 네. 어려운 거는 이제 재개발, 도시 공공 재개발 방식. 예. 그래서 공공이 주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한 재개발 방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재개발 방식이 이제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려 있고요. 공공 재개발이 제대로 되려면 LH가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규모도 더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적인 여론이 뭐 LH 해체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는 판국에 LH 규모를 더 키우고 직원을 더 늘린다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민간을 던졌단 말이에요. 민간 규제를 풀어주겠다. 네. 만약에 민간이 꽁꽁 막혀 있었으면 민간 조합이라든지 이게 조합 단지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어차피 그렇죠. 잘 안 되는데 공공이라도 공공으로라도. 잡아야 될까? 우리 그대로 스테이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공공을 따라가야 될까? 굉장히 갈등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생겨버렸네. 이제 카드 하나를 더 준 네. 거죠. 민간 개발을 주겠다. 그것도 조합이 원하는 방향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공 재개발은 더 힘든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소장님, 지금 네. 3기 신도시는 뭐 예정대로 간다고 했는데 네. 도심 재개발 2사 대책에서 나온 그런 쪽은 사실 좀 노이즈가 있다면 그쪽이 좀 차질이 생겼을 때 전체 시장의 공급 물량에서 어떤 우려나 쇼티지나 노이즈가 생기는 영향은 대충 얼마나 돼요, 그러면? 네. 정부의 공급 계획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번에 2사 대책만 보더라도 3080인데 3080이 뭐냐면 서울 30만 호, 네. 전국 대도시 80만 호인데 서울 30만 호가 얼마나 대단한 물량이냐면 우리 네. 분당 신도시가 한 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예. 분당 신도시 3개 정도 되는 물량을 5년 내에 서울에 공급한다는 게 저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네.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도 과연 지금의 주택 문제가 진짜 공급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30만 호 서울 이 수도권 중에 그 3기 신도시 물량은 한 뭐 제외죠. 제외하고 30. 3기 신도시 제외하고 30만 호를 하겠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5년 후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빨리 해도 5년이고요. 그렇죠. 5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지금 우리 이번 표심에서 나타났듯이 2030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집값을 어떻게 해결해달라. 내가 지금 당장이 힘든데 그렇죠. 5년 후, 10년 후는 너무 길다. 나는 모르겠다 그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거는 맞되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네. 건 현재의 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결과가 나오는 공급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거는 예. 필요한 지역들은 일관성 있게 해야겠죠. 다른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팔 사람들은 좀 팔아서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인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게. 지금 매물이 꽁꽁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융통성 있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 예. 저렴한 매물을 많이 팔 수 있게 하고 사고 싶은 분들은 살 수 있게. 대출을 못 받아서 못 사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살 사람들은 좀 사고 팔 사람들은 좀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직 수요 억제, 규제, 네. 대출, 세금 규제에 매달렸다면 지금은 또 모든 정책이 다 공급에만 매달려서 공급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막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은 필요한 공급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되 시장에 물은 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뭐 살짝 그 대출 규제 쪽에서의 좀 완화 움직임도 선거 지나고 여당에서 조금 네. 만지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것도 그렇고. 세금 문제는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뭐 안 팔고 증여해버리고 이러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활로를 좀 찾아야 됩니까? 네. 이게 사실 양도세가 좀 문제거든요. 지금 보유세가 굉장히 올랐고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보유세 부담으로 이제 팔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팔려도 양도세 부담이구나. 그렇죠.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지금 또 이제 3주택 이상이면 65%고요. 6월 1일 지나면 이제 75%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팔고 싶어도 이거 동업도 아니고 동업도 5대 5잖아요. 10억이 남으면 7억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야 네. 이거는 동업보다도 더한 거 아닌가.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 증여를 한다든지 예. 다른 편법을 찾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퇴로를 좀 열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열어주면 또
투기 세력에 대해서 또 예. 이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수요자들, 무주택자한테 시세 대비 한 90이나 80% 정도 저렴하게 판다면 그걸 입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게 판 만큼 양도세를 좀 완화해 주는 그보다 플러스 알파 양도세를 완화해 주게 되면 내가 양도세를 5억을 내야 되는데 한 3억을 저렴하게 팔면 2억에 대해서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렴하게 샀는 실수요자들도 이득을 보게 되고 실거래가도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좀 이런 정책의 좀 전환,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도 그 단어를 아시겠지만 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정리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혹은 뭐 살가를 기다리는 분들, 팔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 예, 지금 어떤 게 좋은 전략인가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필요한 사람들은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택이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이고요. 몇 년 후에 또 조정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장이 올 수 있는데 필요한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돈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돈이 있는데 기다리는 분들은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라고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더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과거 10년 동안 쭉 패턴을 보면 기다리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서 오르면 다행이고요. 떨어지더라도 실소유하면서 우리 가족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면 또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 우리 아파트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은 사도 되는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이거든요. 저는 다주택자들은 이제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떨어지거든요. 이제 얼마가 떨어질지가 문제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저는 최소한 2025년이 되기 전에는 꺾인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거든요. 입주 물량도 늘어나게 되고요.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요. 한 2024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정부에서 만약에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면 주택 수를 좀 줄여라. 무주택으로 가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한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두 채씩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문에 대해서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얘기 뭐 굉장히 궁금하고 핫합니다. 우리 김인만 소장님 좀 자주 모셔주십시오. 할 얘기가 여쭤볼 게 많습니다. 오늘 마켓주민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